안녕하세요, 디렉 주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구름 효과와 대기 효과를 이용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3가지의 라이팅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불, 가로등, 아파트 조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도시맵에 언덕, 산, 동굴, 물과 같은 지형을 만들고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실습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형 편집기를 사용해 지형을 생성, 편집해 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툴 오브젝트를 사용해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이전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로블록스 도시맵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열고 내 게임에 들어가 도시맵을 열어주시면 이전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는 내용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라이팅 오브젝트의 클락 타임,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편집기는 홈이나 보기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집기로 산, 바다, 강, 협곡, 동굴 등과 같은 지형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 베이스 플레이트와 같은 파트가 아닌 흙이나 얼음 같은 로블록스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홈 탭에 지형 편집기를 클릭하게 되면 만들기, 지역, 편집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그중 만들기 부분을 사용해 지형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생성을 클릭하면 지형을 생성할 위치와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재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는 지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크기는 X, Y, Z축을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치는 -400, Y는 0, Z는 50으로 설정하고 크기는 X는 200, Y는 100, Z를 2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지형이 생성될 곳이 표시되게 되고 만약 도시맵과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멀리 생성되었다면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질 생성 부분을 보시면 생물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재질, 생물군을 선택해 주세요. 지형이 너무 작으면 재질이 잘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지형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이 밑에 있는 생물군 크기를 조정해서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질 설정 부분을 보면 생물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생물군을 선택해 주세요. 지형이 너무 작으면 이 생물군이 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각 재질을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생물군의 크기를 조정해서 각각의 재질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밑에 동굴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동굴 부분은 지형의 아래 지하 쪽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생물군의 물, 평야, 언덕을 선택하고 생물군의 크기를 100에서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후에 동굴은 생성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가장 밑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형이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되고 나면 이 지형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크기를 X는 400, Y는 16, Z는 100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동해서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해주세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가려졌던 지형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조정하고 나면 보여지게 됩니다.
만든 지형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편집기의 지역 부분에 채우기라는 부분은 원하는 영역만 원하는 재질로 채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생성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원하는 지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재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재질을 채우기 버튼을 눌러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지형뿐만 아니라 파트도 덮어서 원하는 지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생성한 지형에 추가하고 싶은 재질을 채우기를 사용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이 무성한 잔디 부분을 선택하고 지형을 선택해 채우기를 눌러주면 잔디가 섬 전체에 네모난 모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형 편집기의 편집 부분은 생성된 지형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는 브러쉬의 모양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지형이 생성이 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하려면 베이스 크기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 이 피벗 위치로 브러쉬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고정을 선택하시면 평면에 고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이나 파트 등에는 지형이 채워지지 않도록 물 무시, 파트 무시 부분을 선택해서 지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재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재질 설정에 자동 재질 부분을 켜주시면 지형의 재질을 자동으로 인식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의 지형과 혼합해서 지형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재질을 꺼주시고 적용할 재질을 선택해서 원하는 곳에 클릭 후 재질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동 재질을 선택하게 되면 지형이 없는 곳에서는 지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추가를 사용해서 언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가의 반대 기능은 삭제입니다. 삭제는 재질 설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가의 브러쉬 설정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 부분을 삭제하는 기능으로 추가와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지형을 삭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추가를 사용해 지형을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 높이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높이기는 추가와 다르게 지형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언덕을 만들거나 지형 사이를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추가와 동일하게 브러쉬를 설정하고 재질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고 자동 재질을 선택해 주시면 그 재질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반대의 기능은 낮추기로 언덕의 높이를 낮추거나 웅덩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다듬기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다듬어서 수정해줄 수 있는 툴입니다. 추가하기로 추가된 지형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다듬기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듬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칠하기는 지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기존 지형에 재질만 칠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언덕에 길을 표시해 주거나 혹은 눈이 쌓인 언덕을 표시할 때 사용해 줍니다. 브러쉬를 선택하고 재질을 선택해 그리듯이 칠해주면 원하는 재질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지형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파트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성과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작은 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기를 사용해 섬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낮춰주면서 지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지형을 생성해 주세요. 이번에는 로블록스에서 플레이어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툴 오브젝트를 사용하는데 플레이어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툴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형 편집기를 꺼주시고 도시맵으로 이동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트를 하나 가지고 와줍니다. 이 파트의 이름을 핸들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탐색기에서 파트를 한 번 더 클릭해주게 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앞에 글자를 대문자 H를 사용해서 핸들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 속성 부분의 사이즈를 X, Y, Z 전부 1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탐색기의 워크스페이스 부분을 클릭하고 그 옆에 회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 툴을 추가합니다. 이 추가된 툴의 이름을 아이템으로 변경하고 이 툴 안에 방금 생성한 이 핸들이라는 파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파트를 저희 폴더에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툴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한 후에 이 파트와 닿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가 손에 파트를 들게 됩니다. 정지를 시켜주시고 이 파트를 플레이어의 가방에도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템 부분을 스타터 팩이라는 탐색기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이 게임 화면에서는 아이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 아이템을 바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플레이어스에 있는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백팩 안에 아이템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템을 들고 다니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파트뿐만 아니라 툴박스에서 불러온 모델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보기 부분에 도구 상자 툴박스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툴박스에 얼스라고 검색해 지금 보이는 이 지구 모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 모델을 선택해 속성창에 있는 크기를 X, Y, Z 전부 1로 변경해주고 위치도 스폰 포인트와 가까운 위치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에 다시 한번 툴을 추가하고 그 툴의 이름을 저희 이 모델의 이름과 똑같은 얼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툴 안에 저희가 가지고 온 이 모델을 넣어주시고 모델의 이름을 똑같이 핸들이라고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저희 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모델에 닿게 되면 이렇게 지구 모델을 손에 들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바닥에 이렇게 낀 상태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 핸들 부분을 탐색기에서 선택하고 앵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트는 이름을 핸들로 변경한 후에 툴에 추가해 주시면 되지만 모델은 다른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저희 도구 상자에 버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버거를 불러와 보면 이렇게 버거라는 모델의 형태로 탐색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모델을 확인하셨으면 워크스페이스에 또 툴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툴의 이름을 버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거 모델을 이 툴 안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버거라는 모델을 들 손잡이 역할을 할 파트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희 홈 탭에 파트를 클릭해 파트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 파트의 크기를 속성 창에서 X, Y, Z 모두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파트의 포지션, C프레임 포지션 위치를 이 버거 툴 안에 있는 버거 모델의 포지션에 붙여 넣어주시면 이렇게 버거가 지금 보이는 파트를 모두 가리게 되고, 이 파트를 선택해 이름을 핸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핸들 파트를 선택해서 툴 안으로, 버거라는 툴 안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이 핸들 부분의 속성을 보시면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 트랜스페런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로 설정해 주시면 파트가 투명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버거 모델과 핸들 파트를 저희가 결합을 해주기 위해서는 도구 상자에 영어로 웰드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런 스크립트가 하나 표시되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경고창이 나오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워크스페이스에 스크립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버거 툴 안에 넣어주시면 모델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버거에 닿게 되면 이렇게 손에 버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고,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아이템을 클릭해주면 다시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정지시켜 주시고, 이런 버거도 게임이 시작될 때 바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스타터 팩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게임이 플레이 됐을 때 바로 플레이어가 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로블록스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지형 편집기로 지형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기능과 로블록스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툴 오브젝트를 꼭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로블록스 프로젝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